여러분, 문득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후,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막연히 기대하는 밝은 미래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참 신기하죠. 때로는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눈 깜짝할 새 흘러가는 짧은 시간처럼 다가오곤 하니까요. 이처럼 구체적인 시간이 주는 현실감은 우리의 마음속에 묘한 궁금증과 함께 어쩌면 작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지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삶 전체가 걸린 훨씬 더 중요하고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10년 후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10년 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그저 멀고 아득한 이야기처럼 여기시거나 혹은 오직 통장 잔고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를 막연하게 느끼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현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결코 길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10년이면 초등학생이 성인이 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지만 지금 성인이 되어 돌아보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처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직업, 건강, 가족 관계, 사회적 역할 등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주머니 사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가 현재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중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달력처럼 은퇴 후의 삶은 어느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쉬는 시간 정도로만 상상하시거나 혹은 단편적인 이미지들로만 그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할 현실의 연속일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0년 후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지혜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0년 후의 삶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현실적인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의 경제적 시나리오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얼마나 모았는가를 넘어 그 돈이 과연 나의 10년 후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지금의 막연한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규칙적인 수입원은 사라지고 오롯이 모아둔 자산으로 살아가야 하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의 100만 원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는 우리의 구매력을 서서히 잠식하며 마치 모래시계 속모래처럼 우리의 자산을 조금씩 줄어들게 만들죠. 예를 들어
지금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0년 뒤에는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 문제일 텐데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장기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해질 경우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죠. 단순히 병원비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녀의 결혼이나 손주의 학비와 같은 가족 행사 비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10년 후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저축을 넘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위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은 은퇴 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는 것처럼 10년 후의 경제적 안정은 지금부터 얼마나 현명하게 자산을 운용하고 불려나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단한 경제적 토대 위에 비로소 우리의 풍요로운 노년이 시작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즉 사회적 시나리오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직장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던 업무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직업적 정체성을 잃고 사회와 단절된 듯한 느낌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로 북적였던 삶이 어느 순간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부부관계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가족 식사에서 대화의 중심이었던 내가 어느새 묵묵히 앉아있는 뒷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이나 여행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혹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거나 재능 기부를 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요양원 풍경처럼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회에 참여했는지가 우리의 노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겁니다. 마치 잘 가꾼 정원이 다양한 꽃과 나무로 풍성해지듯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도 꾸준히 가꾸고 확장해 나가야만 외로움 없이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가꿔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10년 후에 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은퇴 후 주어질 방대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 맞이하는 그 시간은 어쩌면 우리 생애 가장 길고 고요한 여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백을 그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주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지내왔죠.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갖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새로운 취미의 문을 활짝 열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악기 연주를 다시 시작하며 손끝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거나 붓을 들어 캔버스에 나만의 색깔과 감성을 담아 세상을 그려보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혹은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마음껏 즐기며 지식의 바다를 유영하고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매일 정해진 루틴 속에서 기계처럼 살았던 지난날과는 작별하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셈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만족감은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값진 가치가 될 테니까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더해주고 무엇보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겁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정신 건강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때로는 고요히 명상에 잠기거나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지나온 삶을 차분히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선사해 줄 겁니다. 마치 잘 가꿔진 마음의 정원처럼 내면이 굳건해질수록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결국 10년 후의 나의 삶은 정해진 하나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어떤 이는 활기찬 여행가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조용한 서재에서 책과 벗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직접 글을 쓰며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풀어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좇기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형태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직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찾아 입듯이 나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 우리는 10년 후의 삶을 오직 나에게 맞는 옷처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의미 탐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노년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될 다채로운 시나리오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10년 후의 삶은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감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얼마의 돈을 모으는가를 넘어 그 돈이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지, 또 그 돈을 바탕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치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을 맞추듯 경제적 토대 위에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내면의 충만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년을 향한 현명한 설계도일 겁니다. 물론 10년 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처럼 우리의 계획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춰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의미 있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예상되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미리 튼튼한 배를 점검하고 항로를 계획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10년 후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오늘을 충실히 채워가는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은 통장 잔고의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기반은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겠지만 그 위에 얼마나 따뜻한 사회적 관계망을 쌓아 올렸는지 또 얼마나 깊이 있는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 삶을 채워나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겉만 화려한 빈집보다는 소박하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의 온기가 가득하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집이 더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10년 후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오직 당신만의 가치와 행복을 바탕으로 한 삶의 모습을 진정으로 그려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먼 미래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질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잠시 눈을 감고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이끌어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내용 중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바로 구체적인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